지금 시각 8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예. 연휴가 끝났는데 예. 저희가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어요. 예. 저만 그런가요? 이번 연휴 유난히 좀 길게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제 좀 뭐랄까 고향 찾아가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또 관광지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활기찬 그런 어떤 내수 회복 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뉴욕 증은 연휴 동안에 우리 시장을 흔들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금리 고만고만하고 달러 고만고만하고 다만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와중에 어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S&P 500하고 나스닥이 살짝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조금 이제 워낙 과매수 국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넉넉하게 2,620 정도에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2,600이야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또 한번 짚어 나가봐야죠. 네. 네. 또 이제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1월 CPI 지수가 또 시장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 지표 크게 시장에 충격을 안 줄 정도로 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네, 한번 또 네.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대표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뭐 우리가 못 봤던 게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인데 아직 네. 목금월인데 네. 미국 쪽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연휴가 길다라고 느꼈고요. 예. 네. 제 주변에서도 지인분들 중에서도 뭐 몇 가지 이제 뉴스를 주말간 보시면서 연휴간에 네. 우리 장이 열렸어야 된다. 이런 열렸어야 이야기도 된다. 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보니까 이제 일부 호재라면 호재 뭐 이런 이슈들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 뭐 증시 분위기 좋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열렸으면 같은 이제 분위기를 네. 뭐 탔지 않았을까 막 그 이제 기대치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인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증시 상당히 분위기 좋았었고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약간 뭐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네.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월 CPI 발표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마 이제 중요 이벤트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또 시장 분위기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대체로 뭐 나오는 분위기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해는 뭐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 좋은 어떤 시장 분위기, 뭐 미국 쪽에서 이어지는 이 분위기들이 우리가 뭐 연휴가 뭐 이틀 정도 쉬었지만 오늘 좀 어떻게 열릴지 봐야 되긴 해도 대체로는 좀 좋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게 반영됐다. 뭐 지금 1월 CPI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비롯해서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주 열리기 때문에 주간 뭐 일정들 체크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4, 4분기 실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뭐 그다음에 한국 많은 기업들 실적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그 실적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연간 실적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해 전망이 되겠죠.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는 벌써 공정무시한 기업들도 있어요. 올해 연간 전망을 해놓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그다음에 각 기업을 좀 산업을 좀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이 또 산업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달 이제 CPI 발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한국 시간입니다. 발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정도 상승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 뭐 낮게 나오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대체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 어느 정도 숫자가 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CPI 발표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주에 통으로 쉬나 봅니다. 중국이. 네, 중국이나 뭐 대만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보다 명절 좀 길잖아요. 그래서 예.
연휴가 좀 길고 이러다 보니까 휴장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화끈하게 노는구나. 지겨울 텐데 저기도 저 정도 되면은. 근데 저도 얼핏 들은 거지만 중국이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네. 이동 소요 시간도 길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예.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보니까 MSCI 저게 오늘 밤에 나오나요? 네, 일단 한국 시각으로 2월 13일 오늘 새벽에 좀 나올 거로 보는데 2월 13일 새벽이면 오늘입니다. 네. 오늘인데 네네네. 아직까지 아직 저도 뉴스는 안 보지 보이네요. 못했거든요. 네네,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 대체로 이제 편입 후보군, 편출 후보군에 이제 많이 지금 주목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편입 예상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한진칼,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편출 예상으로 펄어비스, 호텔신라, FMF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뭐 가장 유력 이렇게 지금 표현돼 있듯이 지금 편입은 한진칼, 그다음에 편출은 펄어비스나 호텔신라가 지금 빠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뭐 지금 편입 후보군들이죠. 이쪽 예. 종목들이 아무래도 발표가 된 이후 좀 강하거나 그 전에 좀 며칠 강했는데 최근에는 미리미리 먼저 더 반영돼서 뭐 한 달 전에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입 후보군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편입되고 나면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되고 나면은 이제 매도 시점들을 고려해라 이런 투자 전략이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는 전략을 잘 짜라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반면에 뭐 펄어비스, 호텔신라 보니까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편집 후보군으로 예정되어 있던 기업들인데 지금 뭐 빠질 만큼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실적이라든지 개별 종목, 사업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흘러내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빠진 기업들은 되려 또 확정되고 나서 오를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이제 중요하긴 해도 전략적으로는 과거와는 좀 달리 한진칼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하는 전략들 좀 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고 후보군 중에 지금 이번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보니까 유동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편입이 안 된다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총 규모로는 이제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유동 비율 측면에서 기준 충족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시나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기업들이 향후 이제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으니까 차후에 주가가 또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은 그때 우리 무슨 뭐 산타랠리, 산타가 일찍 왔다 이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고 그 와중에 지금 한진칼은 그냥 2달 사이에 따블이 났네요. 네, 거의 뭐 한 맞습니다. 4만 하던 게 83,900까지 찍었으니까 1월 중순에. 네네. 그리고 지금 살짝 지금 조정받다가 다시 또 고개를 드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인 11월, 12월 전반적으로 장 좋을 때 그 분위기 플러스 지금 이 대표 보시기에는 이 MSCI 편입 이 재료도 작용했었던가요 그 당시에?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작용을 보는 했다.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적으로 이제 상장하면서부터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된다. 네. 그리고 MSCI 편입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그러면 향후에 더 들어올 거다 이런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요. 예. 지금 여러 이제 증권가 이제 보고서들 보니까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략이 맞았는데 최근 예. 한 1년 사이 보시면은 예. 미리 반영될 거다, 들어갈 거다 그런 기업들은 한 달 전에 먼저 오른다는 거죠. 꾸준히.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려 이제 편이 확정되고 나면은 주가 빠질 수도 있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서서히 확정되면은 매도하는 이제 포지션을 취해라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연휴 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머티가 편입이 된다면 편입 효과가 또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고 대표님께서는 추가적인 편입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제가 그 계산해 봤을 때는 이미 적정 주가 사실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소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그다음 에코프로 그 그룹주 내에서도 저는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좀 약간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하다못해 지난 1월 11일 고점이 24만 원인데 거기를 당분간 좀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는 약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 지금 3개월 차트 보니까 200% 넘게 오르긴 했네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사실은 그 12월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릴레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여전히 거의 11조, 12조 원인데요. 지금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밸류체인에서 그 위에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익이라든지 뭐 캐파 규모로 봤을 때 훨씬 더 지금 이익이 커야 되는 그 같은 그룹사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에코프로 머티가 약간 많이 비싸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머티는 당분간 좀 주가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제 MSCI 편입 여부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김에 지난주 연휴 전에 이틀 동안 에코프로 BM 할 것 없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많이 뛰었어요. 뭐 곧 어떤 뭐 레벨 측면에서 한번 저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뭐 유망한 시점이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무슨 재료가 있었습니까?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2차전지 종목들이 같이 좀 오르는 측면이 분명히 같이 있고요. 오른. 그다음에 뭐 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지난주 그 GM하고 네. 이제 그 포드의 이제 그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 예, 이런 예. 것들이 대체로 2차전지에 좀 소위 말하는 훈풍을 LG, 좀 그거는 LG화학 소식이었죠? 네네네 지금 GM이죠. GM이죠. 음. 그래서 이제 불어넣은 것은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과 GM의 저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은 단순히 무언가 공급 계약 그 의미를 저는 더 넘어선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저게 지금 거의 10년 장기 계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을 좀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뭐 GM, LG화학 다 양극재 또는 배터리 쪽에서 그다음에 완성차, 전기차 쪽에서 시장을 계속 이끌어줘야 되는 아주 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10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향후 10년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마 그 점이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이 워낙에 최근에 과대 낙폭이었기 때문에 좀 일부 좀 좋은 이제 바람을 불어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 시장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이건 다들 알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숫자상 뭔가 명확하게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계약 예.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런 돈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고 개별적으로 LG 화학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 그동안 LG 이제 엔솔 그다음에 합작법인 중심으로 이 고객사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고객사가 좀 더 다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향후에 테슬라, 그 다음에 도요타, 현대차, 다양한 지금 완성차나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셀 이런 쪽과 계속적으로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시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그 LG화학과 GM의 저 공급 계약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에 좀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MSCI 결과 나왔네요. 네, 한국 지수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하고 한진칼 새로 편입하고 이제 빠지는 게 FNF, 호텔신라, 현대 미포조선, JY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이렇게 5개가 또 제외됐네요. 지금 이제 막 이제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주가 추이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2월 13일 새벽에 했는데 8시 35분은 새벽이다 하는 거. 네. 지금 뭐 2차 전지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네. 양극재 이슈가 있었고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 말고 전고체 배터리도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랑 관련해서 삼성 SDI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전고체는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어떤 게 차세대 배터리로 시장을 뭐 주도할지 이건 아직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 이제 그 배터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삼성 SDI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사실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양산 시점, 그 시점을 대략 2027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는 도요타가 역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지금 뭐 2025년으로 했다가 약간 뒤로 미루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전기차 어떤 시장의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품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차세대 배터리로서 각광을 분명히 받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그럼 왜 중요하냐? 결국 이거죠. 지금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들은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점들을 좀 더 충족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정성입니다. 계속적으로 화재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런 걸 좀 더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장점들이 지금의 배터리보다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고요. 삼성 SDI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고 양산 그 라인도 지금 파일럿이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S 라인이라고 명명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일부 이제 시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소재를 좀 납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간 기업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삼성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삼성뿐만 아니고 여러 지금 다수 고객사를 지금 두고서 시제품들을 조금씩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다는 것들은 결국 배터리 이제 최종 완제품 만드는 업체들이 무언가 조용히 지금 만들고는 있겠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네. 시장에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 SDI가 이제 지난 그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일부 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각 이제 개별 기업들에도 좀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목요일 날 출연하시는 그 우리 저 한영희 대표한테 물어보는 게 나았겠지만도 하도 궁금해서 우리 또 이재모 대표님 아니 지금 보니까 기사 하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지 몰라도 지난 1월 달에 국내에서 테슬라가 차 한 대 달랑 팔았네요. 모델 Y. 네. 그리고 모델 3하고 모델 S는 한 대도 못 팔았대요. 네네. 지금 약간 이 전기차 전반적으로 지금 단순히 어떤 보조금 정책의 결과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좀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 이제 전기차 그 보조금 영향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냥 그 자동차나 전기차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평가가 뭐냐면은 일단 초반에 어떤 모델들이 나왔을 때 사고 싶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일단 좀 웬만한 살만한 사람 다 샀다는 샀다는 거죠. 얘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연기관차는 나머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서히 지금 전기차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죠. 바꿔가야 되는데. 그 과정인데 이 보조금은 사실 뭐냐면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비교했을 때 예. 차종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사이즈 작은데도 가격이 월등히 비쌌잖아요. 비싸요. 그러니까 네. 안 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조금 줘서 사게 했던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 보조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사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되어야만이 이제 차를 하나씩 사 보는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가격 보면 좀 비싸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성능도 보시면은 한 번 충전해서 400에서 500이니까 내연기관보다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직까지는 좀 짧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터리 성능이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일반 소비자 심리를 좀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조금 이슈도 있긴 해도 대체로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뭐 때문에 보조금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뭐 전기차 관련해서 보급을 좀 이렇게 앞당기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부분은 팩트죠. 그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정부 나라 차원에서 주는 거고 네, 그거는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혜택 주는 거 맞죠? 그 당연하죠. 본질적으로 네, 맞죠. 좀 거시기한데요. 네. 어, 그래서 왜 지금은 전기차만? 네. 일단 전기차 보급률을 좀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이제 정책을 좀 이용해서 사겠다 하신 분들 사실 다 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 사람들 다 샀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는 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네. 생산 단가를 이제 낮춰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실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 셀 업체, 뭐 소재 업체들이 다 공장을 지금 엄청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이제 비슷해지거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연기관을 만들기 위한 그 엔진 개발 이런 것들을 좀 모델 수를 줄이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좀 더 줄이거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연기관을 다 대체하는 시대는 분명히 올 거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전기차만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걸 또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모델이 나오거나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또 대체가 되는 거죠. 결국 친환경차는 대세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보조금 사실은 뭐 그때 뭐 어떤 각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긴 해도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대세는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약간 수요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요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2차 전지를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다른 가치주들을 좀 담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일단 외국인들 봤을 때는요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 PBR 저도 연휴간에 기사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 저 PBR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키워드로서 뭔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가치주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대체로 우리나라 시장 볼 때는 좀 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종목들 많이 담고 있는데 또 저 기업들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이 또 배당을 많이 줘요. 그리고 네. 지금 배당 시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저 PBR 저거만으로 저렇게 계속 담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배당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한 포지션 구축의 하나로 역시 저 종목들 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제가 지난주인가 이전주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꽤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 사는 느낌이에요. 대형주들이 사서 좀 모은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몇 개 기업들을 거론드렸었는데 그 에코프로비의 LNF,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의 LG 엔솔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최근에 주가는 엄청 빠져 있는데 그 사이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시 저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결국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서 좀 모으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점들이 또 수급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사 모으는 거. 네네. 주가는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가운데에도 뭐 더 빠지진 않는 가운데 진짜 받쳐놓고 살살 모으는 거는 사 모으는 건데 그거는 상당한 포텐셜이 기대되거든요.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은. 근데 현대차 보니까 아까 그래프도 그렇지만 뭐 거의 뭐 8,914억 막대기 그림 보세요, 저거. 거의 삼성전자 2배 가까운 저런 식인데 저렇게 땡겨대니까 현대차 주가가 훨훨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대차 주가 이렇게 차트 펼쳐놓고 보면은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살살 사 모은다는 느낌하고 좀 달라요. 네. 이건 무슨 뭐 작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대차 같은 큰 주식을 가지고 맞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지금 봐서는 사 모은다는 느낌보다 아주 급하게 했으면 사는 급하게, 거죠. 예, 뭔가 글쎄, 지금 예. 담고 있는 느낌인데요. 예. 현대차는 제가 지난 1월 한 23일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네. 날짜를 봤는데 작가님이 대본 줘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얘기를 예. 되돌아봤는데 예. 1월 23일 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어.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다시 PER 3배에서 4배 사이 들어왔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늘 싸긴 한데 글로벌 업체들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쌌습니다. 그러니까 GM, 포드보다 현대차가 지금 보면 차가 더 좋아요. 더 잘 팔립니다. 근데 밸류는 더 쌌습니다. 뭐 GM, 포드가 PER 기준 5배, 뭐 많게 7배 거래되는데 현대, 기아는 뭐 3배, 4배니까 그들하고 비교해도 사실은 네. 주가가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18만 원대에서 지금 25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예. 굉장히 사실 많이 올라왔고 PER 기준 지금 5배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위로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름 적정 주가 레벨, 완성차 기준으로만 놓고 볼 때 그 레벨까지 사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더 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사실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너무 급하잖아요. 좀 네. 급해요. 여기에서 사실은 네. 더 올라간다 해도 신규로 매수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할 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개인분들은 더 간다 하니까 이제 올라간다 해서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고 배당 받을 때까지는 여튼 수급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2월 말 또는 뭐 중간 그 분기 배당까지 생각하면 3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급격히 다시 뭐 20만 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흐름은 결국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다. 요럴 때 레벨업 표현을 된다. 하는데 예, 요럴 때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또 잘 안 떨어집니다. 한 단계 올라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대차는 이제 시총이 한 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또 표현해도 될 시점입니다. 그래.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차트예요. 최근에 막 급등한 이후에 지난주는 연휴 전에
그래도 이렇게 숨고르기 기간 조정을 하고 이러다가 지금 예상가 봐서는 오늘 다시 튀겠다는 그림이거든요. 네네. 어우 근데 현대차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막. 네, 맞습니다. 하여튼 현대기아 외국인들이 예. 그 단기간 내에 엄청 사긴 했습니다. 사실 예.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타깝게도 결국 외국인들의 특히 대형주는 예. 외국인들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들도 사실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주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잘 안 사준 거죠. 아까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자막이 밑에 막 나왔는데 현대차 호재가 많아서 뭐 50만 원 간다 했는데 지금 25만 원에서 딱 더블이에요. 아 저런 거는 사실 누가 저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권사 리포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거 우리 SBS 비즈에서는 저런 거 자막 내보내면 안 돼요. 저 아시잖아. 저런 자막 나오고 무슨 뭐 삼성전자 13만 가네 어쩌네 할 때 무슨 위메이드 얼마 가네 이런 얘기가 자막 나올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저 현대차 주주분들 불안하시게 저런 자막 내보내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저게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을 할 경우에 저렇게 나올 거다라는 이런 그 거버넌스 포럼에서 나온 발표가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계속해서 받기에는 지금 주가 밸류 부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부담은 사실은 없어요. 아직도 5배니까 네. 뭐 싸냐 비싸냐 싸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상 엄청나게 순매수했지만 또 언제 매도에 돌아설지 모르잖아요. 그럼 또 주가는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 이제 기업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 도입되면서 올라갈 만한 기업들 대체적으로 지금 저PBR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좀 매수하기 사실 부담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설령 저 프로그램 도입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올라선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을 안 두는 게 좋다고 저는 늘 의견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쌀 때 사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올라가는 그 구간을 즐겨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내가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산다.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지 않고 떨어질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지 떨어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 내가 손절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된다는 거죠. 근데 대책이 없고 대체로 개인분들은 손절을 잘 못 하신단 말이에요. 왜? 손실 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사지 말고 바닥에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좀 잠잠한 기업들을 사는 상태에서 그 기업들이 올라가게 기대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저 PBR 관련된 기업들 중에 안 간 기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예. 대체로 보시면은 대형주 중심이 먼저 지금 올라갔잖아요. 일단 그래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 밑에도 싼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도 저 PBR 적용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종목들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기업들을 사둔 상태에서 왜냐 그 기업들이 이미 지금 싸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올라가는 구간을 즐기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동시호가 상황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오늘 양시장 출발 분위기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66% 오르면서 2637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8% 상승하며 833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지금 예상 체결가 좋은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0.27% 상승하며 74,3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예상 체결가 2.94% 상승하며 147,000원입니다. 아무래도 TSMC와 AI 동맹 이슈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25% 올라서 39만 5천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5% 상승해서 81만 7천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기아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3% 정도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가 11만 6,5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 상승하며 18만 1,4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한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 0.24% 상승하며 20만 6,500원에 출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2.7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가 0.5%, 알테오젠이 오늘 1.43%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7만 7,900원, HPSP 0.5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이 1.3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0만 1,800원. 엔캠 2.18%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1만 5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보합,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3.4%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1만 8,400원, 리노공업이 4.4%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체결가 21만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MSCI 정기 변경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편입된 종목이죠. 에코프로 머티와 한진칼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2% 넘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칼이 2.88% 상승하며 7만 8,7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2.44% 오르며 17만 6,1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뚜껑 열어보시죠. 요즘은 뭐 예상 체결 지수만 갖고는 이렇게 마음 놓을 수는 없는 하도 그런 변동성 큰 장이 돼가지고 그러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참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자꾸 버블 가능성에 대한 워닝은 나오는데 장이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보니까 묵직한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데이비드 로젠버그 같으면 저 월가에서는 베테랑 분석가인데 로젠버그 리서치 로젠버그 회장은 지금 딱 분위기가 닷컴 버블 때 하고 저기 2008년 그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런 어떤 때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이런 워닝을 줍니다. 이런 워닝 나온다고 해서 바로 빠지진 않겠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워낙에 뭐 우리는 그 와중에 너무 못 갔으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기 예상가 봐서는 오늘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기 이 대표님 최근에 요 바이오 관련해서 무슨 뉴스들이 좀 있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꿈틀거리기도 하면서 무슨 협업 소식이 들리던데.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의미 있게 보신다. 왜 의미 있게 보냐면 그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그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뭐 비만 치료제,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ADC라고 해서 약물 이제 전달체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ADC가 뭐라고요? 약물 접합 전달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제를 특정 부위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약물이 잘 전달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약물을 이제 링커 기술이라고 해서 이걸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전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리해서 약물은 약물대로 치료 효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레오캠 바이오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었고요. 지금 자막에 나가지만 지금까지 누적 기술 수출이 13건, 금액으로는 지금 8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술 수출이 지금 8조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금액들이 나온 거고 작년에도 지금 양세나고 2.2조 원, 굉장히 큰 규모고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런 이제 금액에 이제 기술 수출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유망 맞는 기업인데 저 기업하고 국내 이제 CMO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글로벌 1등이죠. 이 기업하고 지금 손을 잡아가지고 ADC 항암제 개발 이걸 지금 협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끼리 지금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자본력과 그다음에 그 경쟁력이 CMO 쪽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봤던 거고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ADC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또는 이런 쪽으로 지금 기술 개발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 ADC라고 하는 저 기술 자체가 또 단기간 내에 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돈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일부 뭐 투자를 한다든지 MO를 맺어가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잘 짰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레오캠바이오가 향후에 어떤 행보를 좀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몇몇 ADC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사실 이 기업들도 이미 시총이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네. 유망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결과들을 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도 더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레오케인 바이오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8조 원이 넘는 기술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총이 지금 1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기업보다도 더 못한 기업들도 사실 높은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이 최소 시총 기준으로 볼 때 한 3조 이상 가져야 된다. 그래야 좀 나름 적정 주가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 번씩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나 올해도 ADC나 비만 치료제가 핵심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또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주식하다 보면 진짜 알아야 될 말들이 용어나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또 ADC라고 또 하나 배웠습니다. 약물 접합체. 네네.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CDO 계약을 체결했다. 네네네. CDO 계약은 어떤 계약인데요? 이 위탁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탁 개발. 네네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레오캠바이오가 각각의 이제 능력은 있지만 또 특정 분야에서 능력 가지고 있지. 네.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을 많이 이제 확보하고 있거든요. 고객사로. 근데 이런 기술들이 더해지면은 향후 고객사를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그런 점들이 회사 이제 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들이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네. 아니 뭐 지금 사실 그 저 PBR 그 테마 때문에 가치주 장세인데 이 와중에 그럼 바이오 그래 투자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 바이오 지금 유망하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바이오가 다 유망하다 말씀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네, ADC. 네, ADC나 비만 치료제이고 전통적인 제약사들을 바라라고 말씀드렸을 거고요. 순수하게 신약 개발하는 재무 구조가 좀 어려운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올해 꽤나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2월, 3월,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미 뭐 거래 정지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주목하시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내는 네. 기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알겠습니다. 유망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럼 화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화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현재 역사적으로 강세장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1월 CPI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39%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누그러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불신은 조금은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국내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저 PBR 테마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2차 전지주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르면서 2,647포인트에 출발했고요. 코스닥 0.57% 상승하며 831선에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8%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74,900원, SK하이닉스가 1.89% 상승하며 14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I발 훈풍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6% 약세로 39만 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6% 오르면서 82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1.6%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25만 4,0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오늘 완성차 업체들 주가 좋습니다. 기아가 2.47%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1만 6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이 1.34%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18만 2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1.9% 약세고 네이버가 0.49%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20만 6,5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2차 전지 대형주는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그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1.85% 내려갑니다. 현재 거래가 23만 9천 원. 지난번에 급등했던 에코프로는 1.23%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65만 6천 원이고요. HLB가 1.37% 상승합니다. 거래가 7만 3,800원. HPSP가 4.39% 강세로 현재 거래가 5만 1,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0.65% 내리면서 7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0.9% 상승하며 10만 1,300원, 그리고 엔캠이 6.5% 올라갑니다. 엔캠 2차 전지 전해질 관련 기업인데 오늘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34% 오르며 현재 거래가 21만 7,000원. 신성 델타테크도 1.83%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1만 6,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2.67%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6만 4,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2.97% 상승하며 20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다소 좀 약한 모습이고요. 반도체 테마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입니다. 온 디바이스 AI에서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9.3% 급등하고 있고요. 가온칩스가 8.9%, QRT 6.76%, 칩셋 미디어 6.3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현재 퀄리타스 반도체가 4.18%, 엑시콘이 3.23% 상승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 CXL, 시스템 반도체, HBM까지 반도체단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동시호가에서 MSCI 편입 종목들 살펴봤는데 에코프로 머티랑 한진칼 좀 거래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 양 종목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가 4.71% 올라가면서 현재 18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칼은 개장하자마자 11.63%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거래가 8만 5,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1,158억 원 매수 우위, 여기에 기관도 70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1,82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개인만이 31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좀 보겠습니다. 환율 오늘 올라갑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원 60전 오르면서 1,329원 80전에 출발했습니다. 소장님, 예. 오늘 좀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고 예. 2차 전지는 살짝 부진한 모습이네요. 예. 어쨌거나 저는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은 볼 레벨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레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2번 막혔던 2,670 근방을 뚫느냐 마느냐. 네. 그래야 이제 그다음 또 차트 포인트 2,720 이런 걸 논할 수가 있는데 2,670 근방까지 이제 이번 주 중에 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가자 하는 분위기네요. 네. 현 선물할 것 없이 다 땡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깥에는
볼레벨 다 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볼레벨 다 본 어떤 친구가 건가요? 엔비디아예요. 아,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730 근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냥 뭐 740불대 위도 확 그냥 찍었습니다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흘러내리고 일봉을 보시든지 하면은 이제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하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미국 지수는 그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쪽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해요. 오히려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 봐서는 미국은 약간 많이 갔던 종목들 좀 이렇게 숨고르기 그동안 소외됐던 것 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와중인데 우리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외국인 마음이죠. 지수 땡기냐 미느냐. 근데 뭐 일본도 출발이 좋고 그거 한데 다만 하나 소식 안 좋은 건 2월 달에 우리 진짜 이 통계가 빠르니까 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여기 이제 전년비 수출이 14.6% 감소, 무역 적자가 20억 달러 적자. 뭐요? 물론 이제 월말로 가면은 적자 규모가 줄거나 흑자로 돌긴 하겠습니다만 수출이 좀 준다 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그거 합니다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은 그런 뉴스 보지 마 그냥 우리 따라와 하고 있네요. 네. 뭐 오늘 외국인 이제 반도체 예. 중심으로 바짝 사들이고 땡기네요. 있는데 그런 모습이죠. 네. 대표님 이거 온디바이스 AI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온디바이스 AI든 뭐 어떤 AI에 붙은 테마 쪽은요. 일단 한번 시세 나왔던 거고 재차 다시 한번 나오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쪽이 왜 올라오는지 이유는 요새 이해는 좀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좀 철은 좀 한번 지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제 번. 생각에 그러니까 한 번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 삼성 쪽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탑재 그 이슈가 이제 언팩 행사 지나면서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차후 이제 뭐랄까요? 그 시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애플이 나온다 이럴 때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간다라고 저도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엮여서 지금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같이 테마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게 HBM,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최근에 인기 있는 CXA 이런 쪽이 같이 덩달아 테마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말하는 관련이 있던 없던 관련주, 테마주라고 하는 쪽은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부터 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QRT, 뭐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주말간에는 뭐 이 팬리스 업체들 뭐 지원 소식들도 일부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제가 볼 땐 국내 기업들에게 뭐 수혜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좀 더 강하게 지금 시세에 지금 연속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와,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지금 시장에 에너지가 대단하네요. 네. 올라가도 차분히 이렇게 뭐 긴 호흡으로 간다기보다도 굉장히 막 한번 이렇게 한숨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우리 또 이 대표님 또 탐방 기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다녀온 기업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드한 기업입니다. 삼표 시멘트인데요. 삼표 네. 시멘트. 네네. 삼표 시멘트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은 시멘트 업계가 아마 비슷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삼표 시멘트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겠구나.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시멘트 기업으로 변화하는 중이에요. 변화하는 중. 그래서 이 시멘트 업계가 국내에서 3대 산업이 있습니다. 철강, 화학과 함께 그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뭐 어떻게 보면 또 사양 산업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분명히 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좀 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시멘트 그 시장 자체는 팬데믹 이후로 좀 시멘트 공급이 부족해지고
뭐 원가 이런 게 좀 일부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 시멘트 하면 유연탄 이렇게 연결돼서 많이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21년부터 23년까지 시멘트 판매 가격이 4차례 올라가면서 결국 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21년부터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 그 시멘트 업계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거의 품질이 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왜 나뉘냐면은 그 양산 캐파, 그러니까 공장의 어떤 규모로 보통 이 점유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삼표 시멘트는 지금 대략 한 15% 정도,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한 4위 정도 하는 거고요. 저 한일 현대시멘트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업이 된 거고 아세아 시멘트와 한라 시멘트 역시 또 하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용 CNE부터 해서 현재 삼표 시멘트는 4위 정도 하고 있고 성신 양해까지 했을 때 우리나라 시멘트의 한 95%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5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 지금 상황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이 합성 수지로 주 연료인 유연탄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를 일단 동사 입장에서는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33% 정도 합성 수지로 유연탄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연료비도 줄고 있는데 탄소 배출량도 10에서 15% 정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시멘트 업계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아마 2025년까지 해서 100% 이렇게 전환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도체 회사에서 나오는 뭐 폐기물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대체 원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대체 원료를 통해서 역시나 원료비 자체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매출을 유지를 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률을 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매출이 8,400억, 영업이익 810억, 당기순이익 350억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21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6천억대였는데 지금 판가 올라오면서 매출액이 8,400억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꾸준히 일단은 매출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가치주로 볼 수 있는 거죠. PBR도 굉장히 낮아요. 역시나 0.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최근에 스몰캡 중에서도 PBR 낮은 기업들 찾고 계신데 이런 기업들도 해당되니까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을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또 한번 AS 차원에서 예전에 한번 다녀오셨던 거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제가 갤럭시와 머니터릴 업데이트 보고서 발간을 했는데요. 예. 동사가 지금 STO 사업을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건데요. 동사가 지난 그 12월 달에 일본을 이제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TO 사업팀이. 그래서 일본을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이제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몇몇 업체들하고 이제 협의, 그러니까 미팅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STO 사업을 위해서 글로벌 진출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저거 좀 더 이 대표님, 네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STO 사업 뭔지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네네네. STO가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토큰 해서 증권. 이제 새로운 이제 증권이 이제 발간이 되는 거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화 시키는 게 일단 핵심인 거고 네. 기초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부동산,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조각 투자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의 지금 상품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제도화시켜서 증권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 그래서 토큰 증권을 STO라고 부르는 건데 동사가 지금 나름대로 6개의 지금 기초자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일본 쪽 금융기관들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네. 기초자산 확보라든지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STO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